여러분 혹시 친구 많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저한테 쌤 친구 많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아? 몇 명이요? 이러길래 한 3, 4명?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그게 뭐가 많아요, 저는 적어도 10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아? 라고 하니까 네 그럼요, 우리 반에 여자애들만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 일단 걔네들은 다 친구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친구의 기준이 나랑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친구는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 중고 시절에 전학을 꽤나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친구,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 이런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전 제 속마음이나 고민을 잘 털어놓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친구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고 여전히 연락도 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요, 다들 요즘 바빠져서인지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 카톡에 보면 1800명 정도의 친구 목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쓱 찾아봤더니요, 나 진짜 친구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4명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한 명도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친구인데요, 이런 친구 없는 제가 친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친구는 아니지만 나처럼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같은 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연관 검색어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친구 같은 반려동물, 친구 같은 부모님, 친구 같은 선배, 친구 같은 선생님, 친구 같은 부부. 네, 여러분 여기 써있는 이것들은요,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얼핏 보기에 소중한 존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친구라고는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친구가 없는 저는요, 나에게는 혹은 누군가에게는 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영상 하나를 찾았는데요, 제목이 안녕 예삐입니다. 사용감이 꽤나 있는. 오래 쓴 거 봐. 중2 이때 와서 18년을 살았어. 15부터. 제가 33살까지니까 그 마지막 인사를 1시간을 울었어요. 안고 계속 얘기해주면서. 얘 뭐 답을 못하니까. 네, 보셨나요? 친구 같은 반려견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18년 동안 함께 했다라고 하면 정말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별하는 그 순간 1시간을 울었다라는 그 말이 여전히 간직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나 흔적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반려동물과 이별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함께한 시간이나 추억들이 길면 길수록 그 순간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요, 늘 기쁨과 행복을 서로한테 주는 존재니까 반려동물도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친구 같은 부모님인데요, 마찬가지로 영상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야 준수야, 이 비가 아주 성이 안 차? 아빠 이게 비었으면 못 씻는 거야? 야 너도 씻어야 되지 않냐? 준수야, 비 맞은 거 어땠어? 난 장화 신고 올래. 야 일산에서는 비 못 맞지? 그지? 엄마 때문에. 엄마한테는 혼나지. 그러면 아빠 오니까 비 맞으면 좋지. 네, 참 재미있는 모습이 보이죠. 전 이 영상을 보면서요, 참 멋진 아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저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는데요, 배우 이종혁 님이 아들을 대하는 모습, 또 아들인 준수가 아빠를 대하는 모습이 참 친구같이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육아 전문가들은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아빠랑 오니까 비 맞는 거 좋지? 응! 이라고 대답하는 게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존재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중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저는 영상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고 즐거웠던 추억들이 떠올랐죠. 부모님도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님이라는 말을 사실 잘 실감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본가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 딸들이 커서 다 나가서 지내니까 좀 외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엄청 반겨주시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있죠.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그냥 이런 일 있었는데 이런 거요. 사실 막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 꼭 들어야 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오늘 누가 와서 누구랑 이런저런 얘기했고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득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누군가랑 친구처럼 수다 떨고 싶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좀 얘기하다가 제가 다시 가야 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가기 전에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가자 라고 하면서 식당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급하긴 했는데 왠지 엄마가 꼭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던 식당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가게가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꼭 가보고 싶었다, 여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왜 그런 거 있죠. 인스타 뒤지다가 맛집 발견하면 태그 걸면서 야 여기 어때? 가자, 날 잡자,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여기 가게 점 찍어뒀는데 너랑 가려고 안 가고 있었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는 길도 참 재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다른 가게를 가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문득 참 오랜만에 엄마랑 단둘이 이렇게 걷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지하철 안에 있는 카페에서도요, 그냥 요즘 이 동네는 어떻다, 요즘 엄마는 어떻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다가 헤어졌는데요. 보내시는 마지막 인사에서 덤덤하지만 조금 가는 게 아쉬운 것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날 하루는요, 엄마랑 친구가 되어서 그냥 수다 떨고 밥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준수처럼요,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과 어느 순간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요, 부모님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같은 선배, 친구 같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꼭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누군가와도 어느덧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동한다면 누구라도 가능하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존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신기한 친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늘부모님 성우의 문선명 선생님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문선명 선생님의 친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입니다. 머릿니인데요. 피를 빨아먹어서 머리를 가렵게 만드는 이입니다. 이 이가 참 아버님의 친구였다라는 어찌 보면 참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이 이를 훌륭하게 보는 것이 잘 모이는 점입니다. 선생님은 이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아놓으면 큰 놈, 작은 놈 전부 도망가는데 얘들은 전부 붙어서 덩치가 크게끔 모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아버님은요, 당시에 북한에서 아버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기존 교회 목사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회 문란을 일으킨다라고 몰아가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되셨습니다. 홀로 참 외로운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서 다 멀어지지만 이 이는, 머릿니는 내가 좋다고, 따뜻한 피가 있는 내가 좋다고 다가온다고 친구처럼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파리입니다. 네, 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놈의 파리는 날아와서 내 콧등에 와서 앉고 입술에도 와서 앉습니다. 선생님이 입에다 침을 발라놓으면 와서 붓습니다. 냄새가 나면 틀림없이 와서 붓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친구 중에 친구입니다.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갑니다. 그때는 너는 나보다 훌륭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 멀어지는데 이 파리가 다가오니까 되게 친구처럼 느껴지셨나 봅니다. 장난을 치고 싶어서 입술에다가 침을 발라놓으면 거기에 와서 앉기도 하고요. 그렇게 재밌는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하시는데요. 친구 중에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참 아버님은 나갈 수가 없는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파리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친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얼마나 외로운 마음이 드셨으면 이 머릿니나 파리를 친구라고 느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고 나에게 다가와주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이 파리나 이마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라고 느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 만물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저는 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아내가 없지만 아내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은 평생 함께할 단짝 친구를 얻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함께 오래 있는 존재니까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 또 마찬가지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 부모님입니다. 이 두 분은요, 서로한테 둘도 없는 친구 같은 존재다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두 분의 나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네, 23살입니다. 네, 참 어머님께서 16살 때 성혼,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때 참 아버님의 나이는 무려 40세였습니다. 2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되는 것도 놀라운데 이 나이 차이를 넘어가지고 친구가 된다. 그것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두 분은 서로에게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50년이 넘게 서로 부부로서 함께 사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친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잘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친구입니다. 하루는 참 어머님께서 커다란 보자기에 옷을 막 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건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하면서 웃으시면서 계속 보따리를 싸고 계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분들한테 보내려는 옷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세계의 섭리를 위해서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분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옷 때문에 고생하진 않을까 해서 참 어머님께서 옷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죠. 이건 몽골 보따리, 이건 아프리카 보따리, 이건 파라과이 보따리 하시면서 웃는 마음이 참 이뻐 보이셨다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분들을 임지로 보내는 그 심정과 마음을 잘 아시기에 또 그 역할과 중요성을 함께 참 어머님 역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선교사분들을 챙기고 살피신 참 어머님이신 것이죠. 아니 어쩌면 참 아버님께서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까지도 챙기셨던 참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보다도 나의 마음을 더 알아주는, 잘 알아주는 존재라고 할까요? 최고의 친구겠죠.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선교사분들을 챙기는 건 여전히 참 어머님의 몫이다 라고 기쁘게 말씀하셨던 참 아버님입니다. 사실 이 부부라는 존재가요, 오래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아버님께서는 살면서 한 번도 아내한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참 아버님께서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아내가 큰 소리를 내도록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을 믿고 참 아버님의 심정을 이해하신 분이 참 어머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참 어머님의 머리도 평생 참 어머님이 만져주셨다고 해요. 참 어머님의 이발 솜씨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내가 해주는 게 가장 믿음이 가고 마음이 편하신 거죠. 연세가 더 드신 이후로는 어머님한테 더 해달라는 것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발톱 좀 깎아주소 이런 부탁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말없이 발톱을 깎아주셨던 참 어머님입니다. 분명 자기 발톱인데 어머님의 눈에 더 잘 보이니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순간 참 보기 좋은 친구 같은 부부다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감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참부모님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 친구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로를, 상대방을 표현하는 말씀에서 얼마나 서로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걸 절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느 날은요, 참 아버님께서 건강이 좀 위독해지시면서 갑자기 참 어머님께 같이 겸상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좀 의아해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늘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늦은 아침상을 앞에 두고 마주보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앉으셨는데 참 아버님께서 한참 동안 수저를 들지 않으시고 어머님의 얼굴을 그냥 뚫어져라 빤히 쳐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왜 그러시지 의아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요, 아마 남편이 내 얼굴, 아내의 얼굴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
함께 마주 앉아서 얼굴을 새기고자 하는 그 심정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미소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참 어머님 손에 숟가락을 쥐어드리고 반찬을 올려드리면서 이 나물이 맛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라고 말을 건네신 참 어머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소중한 친구 같은 느낌이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이 말은요, 성화하시기 직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건네신 말씀입니다.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라고 힘겨워 하시면서도 연이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난 세월이 생각나기도 하셨을 테고, 또 혼자 남아서 많은 일을 해 나가야 할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하셨을지도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누구보다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부탁하고 싶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신 게 아닐까 싶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나 의지하셨을지, 얼마나 서로가 마음을 나누셨을지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은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말씀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당신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듯이 더욱 손을 굳게 잡으시면서 다정한 말과 눈빛으로 아무 걱정 마세요 라는 말씀을 건네신 참 어머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하고 마음 통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낄 때 얼마나 마음 따뜻하고 든든하고 행복할지를 참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삶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생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 같은 부부가 되기를 참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부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친구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친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아닐까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정해진 관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자연 만물도, 부부도 말이죠. 저의 요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친구 없다면서요? 네, 그런 줄 알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이라는 YSP의 팀원들입니다. 아니, 직장 동료가 무슨 친구인가요? 비즈니스 관계죠?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직책이 있고 나이도 다르고 해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 통하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속에서 크나큰 사랑과 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위하고 싶은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원래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하는 저한테 기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구 있으신가요? 네, 제가 검색해보니까요, 친구라는 뜻이 자기와 가까우면서 정이 두터운 존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깝다는 건 물리적인 거리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거리도 있겠죠. 그리고 정이 두텁다는 것은 서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그렇게 느낀다면 참 슬플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느낄 수 있다면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관계를 넘어서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상은 누구든 좋습니다. 선배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동료도, 혹은 자연 만물도 좋아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좋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도 좋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말 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여러분의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얻어도 인생은 성공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존재한테, 그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